자, 임차인의 의무 보겠습니다. 임차인의 의무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차임 지급 의무죠. 근데 그걸 여러 사람이 부담하게 되면, 임차인이 여러 사람이면 연대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차임 증감 청구권이 인정되는데 감액 청구권이 인정될 때가 있죠. 임차물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사용수익할 수 없을 때, 이때 임차인이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네. 근데 아예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사정 변경의 원칙에 의한 차임 증감 청구권, 이게 인정됩니다. 그냥 총문으로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차임 증감 청구권인 성질이 형성권이에요. 그래서 형성이 된다. 근데 차임 부증액 특약은 임차인에게 유리하죠. 이런 건 가능해요. 그래서 증액 청구권이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 된다. 증액 청구권은 임의 규정이야. 그래서 부증액 특약이 가능한 것이다. 근데 이제 그런 부증액 특약이 있어도 증액 청구를 인정할 수 있다. 우리 판례가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거 한번 받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차임 지급 연체가 됐을 때 해지할 수 있는데 이익이 연체가 있을 때 요거 봐주시면 되죠. 이익이 연체가 있을 때. 그리고 차임 채권에 의한 법정 담보 물권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건물을 압류하면 저당권, 그다음에 과실, 그다음에 동산을 압류하게 되면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물권법을 좀 알면 쉬운데 부동산의 저당권 설정하는 것이고 동산은 질권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 원리를 여기다가 이제 대입해서 법을 만들어 준 거죠. 그 다음에 임차물 잘 보관했다가 끝나면 돌려줘야지 되죠. 그래서 보관 의무가 있게 되는데 이거 우리 특정물 채권이니까 선관주의로서 보관해야지 되죠. 선관주의가 된다. 근데 이제 그걸 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훼손이 됐어. 그때 손해배상의 범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원상 복구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그 목적물의 교환 가치가 된다. 네, 원상 복구가 가능하다 그러면 수리비나 원상 복구비가 될 것이지만 이게 너무 현저하게 넘는다 그러면 교환 가치 감소 부분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라고 한다. 그다음에 이제 증명 책임과 관련해서 이때 그 보관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임차인이잖아요. 임차인이 증명을 해야지 되죠. 임차인이 증명 책임을 진다. 임차인이 채무자가 되니까. 선관주임을 위반한 게 이 과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채무불이행에서 고의과실은 채무자가 입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이 임차물이 수선을 요하거나 권리주장자가 있으면 그때 임차인은 그것을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된다. 알고 있을 때는 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끝났을 때 임차물 반환 의무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 반환을 못했을 때 이행불능이 될 건데 그거 누가 증명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임차인이 증명 책임을 진다.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드시고 그다음에 임차물 반환할 때 원상 회복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되는데 그 원상 회복 의무는 그냥 원 상태로 다 돌려놓고 나가야 돼 요 말이에요. 근데 항상 남의 걸 빌렸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그게 그 원상 회복 의무가 임대인의 규칙 사유로 중도 해지된 때도 인정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네, 여기까지 해서 봐주시고 양도와 전대는 또 따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